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 문제입니다. 연말까지 폐쇄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추진 배경과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완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세종시 부시장과 시민사회 관계자를 만나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방문에 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대전시의 포부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는 1분기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포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종에 위치한 각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내에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 배경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만나보시죠. 세종시 이강진 정무부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진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연 자치분권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각 부처 장차관의 집무실이 세종청사와 서울 이렇게 두 곳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혈세 낭비적인 요소 또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만한 현황이 우리 각 장차관들께서 세종과 서울에서 각 직무를 보는 그 비율 내지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을 정확하게 낼 수는 없는데 대략 국가에서 하는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회의가 있고 또 비정기적인 회의까지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5일 근무 중에 한 4일 이상은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봐도 반 이상은 서울 집무실에 있을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국회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시장님께서 혹시 서울 집무실 몇 군데 좀 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부 청사에 있는 장관 사무실들은 잘 아는데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장관 사무실을 정부 청사에서 빼서 오신 분들 중에 일반 민간 기업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8곳 정도 또 있더라고요.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혈세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께서는 혹시 서울 집무실 보신 적 있을까요? 말씀만 들었습니까? 예, 저도 얘기만 들었고요. 그러니까 마침 세종시에서는 그 세종청사의 그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되다 보니 그중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으로 그 정부 그 부처 그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제 사실이고요. 마침 지난 5월 9일 날 그 국무조정실에서 그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종청사가 생긴 그 이유가 그러니까 행정의 그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연내 집무실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방침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세종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부시장님께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정부의 확정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방침이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견인돼야 되고 또 행정부가 세종시 중심에 근무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침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올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이기도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제에 그런 말씀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온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서울 집무실이 뭐 강화 내지는 온전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대국회 업무 관계상 장관님들이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려야 되고 국회 출석도 해야 되는 그런 예.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무회의, 국무총리가 주관하지 않는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이제 장 차관들이 모이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사회관계 장관회의, 또 이제 차관회의 이런 것들이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업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세종을 확실한 우리 행정수도 완성으로 하려면 진작부터 폐쇄에 가까운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업무를 보는 중심이 바로 세종이라는 게 각인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날이 많으니까 각 과장, 뭐 사무관들, 실무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이런 비판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효성과 관련해서 좀 냉정하게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013년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그 국무조정실을 1월 달인가 이전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서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을 그 서울 청사의 구청 대부분을 예. 그러니까 국무조정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을 서울청사로 그 재이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러니까 지역사 내 이제 그 반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한 바로는 그러니까 세종청사를 행정의 중심으로 쏟도록 노력을 하고 주요 회의나 행사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서는 그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으로 지켜진 바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정홍원 당시 총리께서 그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27%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교안 그 총리의 그 세종시에서 근무 일수는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금 통계는 김 위원장께서 다 취합을 하신 말씀이신가요? 예, 이미 언론에 이제 발표된 그렇군요. 그 네. 공식 자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조차도 그 서울 중심에 근무를 하는데 예. 장차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은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분명 존재했던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통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예, 그 그렇습니다. 예. 직무 비율인데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체계를 잡아본다면 사실 한 60% 이상은 세종에서 좀 보고 불가피하게 한 뭐 20-30% 정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말 실효성이 없었군요, 그동안. 그렇죠.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고 실천 의지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예. 공무원 출장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진하는 차관회의 그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그 교육부총리께서 주관하는 관계장관회의 예.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서 하고 또 이제 수요일 제가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는 매주 수요일 날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국무총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세종에서 한다면은 상당히 세종에서의 그 직무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국회는 그 요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국회 업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차관이 각 부처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이고 실무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각 부처도 내려가고 했으니 주요 업무를 세종에서 좀 처리하라 이런 지시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연말까지는 폐쇄 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각 정부 부처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부 부처의 반응은 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일례로 이제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인식 조사를 했는데 약 60% 공무원들 정도가 상사의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결제가 지연돼서 일이 진행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공무원들의 비율이 한
80% 이상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장차관들이 집무실을 세종 집무실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게 되고 그 행정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조직 능력도 훨씬 더 배양될 수 있고 그렇게 강화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이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공무원들의 그 마인드가 그렇죠. 서울 거를 없애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세종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아까 우리 김수현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길과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보고하고 결재받기 위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줄인다면은 훨씬 더 세종시에서의 직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고 조직 영향도 강화될 것이고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말씀할 때마다 계속 웃깁니다. 길과장, 길북장 얼마나 길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쓰면 그렇죠. 정말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나 주요 국정회의를 또 서울에서 하는 관행이 온전하다 보니 이런 강력한 조치까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종 집무실로 일어나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부시장님? 그렇죠. 원래는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는 거고 네. 이제 서울에 서울에 있는 거는 왔으니까. 서울 사무소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원래 서울 사무소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서 반 이상 더 주요한 회의가 있어왔던 관행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서의 세종시 위상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크게 나서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청와대나 국회가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그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이제 가장 컸던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중요하게는 한 명의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15,000명의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의 4,000여 명의 그 연구원들이 예. 서울로 출장을 가는 그 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구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폐쇄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행정의 중심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예. 정부의 의지를 단호하게 이제 표명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중에 일부 분께서는 실제 지금 장차관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청와대 보고라든가 국회 업무 또 주요한 회의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 사무실만 폐쇄할 경우에 업무 비효율성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장차관 서울 사무실 폐쇄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국회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이 돼야 훨씬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돼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예. 어차피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이 세종시로 와야 된다. 그렇게 돼야 완성이 될 겁니다. 다만 장차관 집무실 폐쇄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6월 말쯤 되면은 국회 이전과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올 하반기쯤에 이제 기본 설계가 진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도 이제 불가역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예. 국회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 세종 그 의사당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도 거기에 따라서 예.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일수를 3일이든 2일이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국회 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좀 잘 진행이 돼야 예. 이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활용 점증이 되는 거죠. 지금 국회 분원 그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 이제 2월 초에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 용역은 이제 국회를 옮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용역이 아니고 옮기긴 옮기되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옮길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6개월간 용역 작업을 하고 그러면 6월 말 7월 달 되면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행정 중심 그 행특회계라고 그러죠. 우리 행복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회 설계비, 기본 설계비를 집행하면은 국회는 이제
늦어도 21년 정도에 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착공 자체가 21년이군요. 예, 저희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기간이 이제 또 한 1년 반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군요. 일단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도 논의가 좀 되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세종시 안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되게 이제 부차적인 요인에 이제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서 내려오는 구조가 되지 않는 이상 세종시의 공무원들이나 연구원들이 다수가 서울로 역 출장을 가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올 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TF팀 구성을 지시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그런 의지 표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만큼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좀 로드맵을 제시를 하셔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세종시 안착과 관련한 좀 분명한 의지 표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규모나 이 예산은 국회 세종의사당만큼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용역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동 옮기는 문제, 경호처 문제,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저희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행안부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했고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전임 김부겸 장관이나 지금 진영 장관께서도 그 방안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청와대에서 결심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설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행정안전부가 사실 예전에 내무부부터 이렇게 뿌리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내무나 자치와 관련해서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그냥 각 부처 필요한 회의실에 가서 그냥 주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국무총리실에 있는 회의장을 쓰기도 하셨고 또 이제 정부 컨벤션 센터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회의를 많이 하시고 숙소도 없고 쉬실 때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셨죠. 그렇군요. 컨벤션 센터에서는 몇 번 회의를 한번 한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셨군요. 그러면 올라가셔서 다시 주무시는 걸로 거의 세종에서는 주무실 수가 없겠군요. 세종에서는 주무실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의 집무실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종 시민들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저희가 청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해보면 이 세종 시민들만큼 이렇게 우리 대전 충남권 또 전국으로 확대보면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모아지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한 달간 국민청원도 집행위원장으로 주도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여러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0만 청원이 넘어야지만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20만 청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 형성이 되거나 정치적 쟁점이 치열하게 좀 형성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20만이 넘어섰는데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의제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세종시만의 지역적인 의제로 생각하시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어떠한 이런 청원 운동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좀 절박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당연한 의제이지 우리들의 절박한 의제로까지 좀 이렇게 확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청원 운동에 이제 동참해 주신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세종시 원래 취지에 맞게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국회 세종의사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같이 이전을 해야지만 예.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갈 길은 정해지긴 했군요, 부시장님. 그죠? 예. 네. 공감은 하는데 예. 시민들도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로드맵을 짜서 제대로 착실히 시간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셨을 때 그 검토하고 연구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네요. 유홍준 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도 그냥 대통령 책상 하나 갖다 놓는 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좀 연구 검토를 하고 어느 시점에 확정적일 때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안내 화면에서 잠깐 이렇게 짚은 바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더딘 느낌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좀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당의 어떻습니까? 입장은 제가 뭐잘 모르겠지만 예. 이거는 뭐 이미 많이 흘러나오고 많이 공론화되고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굳이 총선 공약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임팩트가 그래도 이제 있을까? 내년 이런 4월에 생각이 임박해서 하면 조금 더 시의적이지 않을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정치권의 역으로 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보다도 더 강력한 공약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가면 그건 당연한 그 선거의 그 결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총선용이라는 그러한 비판의 말씀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도 충청권 혹은 세종시의 핵심 공약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더 분명하고 강력한 예. 공약들을 좀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큰 틀에서는 개헌 논의 안에 우리 행정수도로서 명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세종, 충남, 대전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 사안을 좀 집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지 최종 총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종시가 수도,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충청권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뿐만 아니고 세종시를 통해서 여기서 세종시가 완성되었을 때 여기서 번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수도권 역할을 바로 충청권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충청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그러니까 2017년 그 조기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께서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통적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지키셨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6.13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예. 그것이 이제 무산됐고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랬다선 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또 개헌 이야기가 주요 이슈로 이제 부상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2004년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섭 헌법에 관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의 반쪽짜리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나가서 실질적인 행정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분명 좀 전제가 선행이 돼야지만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좀 정치권의 분명한 약속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저 바쁘신 가운데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이번 주제는 대전 방문의 해 1분기 성적표를 짚어보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대전을 찾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영상대 양광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전시 관광마케팅과 김용두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전 문화유산 울림의 안여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합니다.
네, 올해부터 20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각 시도마다 지역 방문의 해를 정해서 메가 트렌드도 만들고 집중 홍보 기관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여러 그 성과 혹은 결과 중에서 각 시도가 잘 운영해낸 사례들 이렇게 들리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이 지역 방문회를 각 이제 지자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 방문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주목받고 또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그전에는 관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잘 가꿔서 이 외부인들에게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목적 때문에 보통 이 방문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성공적인 예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했던 2010년도에 대전 그리고 충남 충북이 대충청 방문회라고 그 최초로 단일 광역 지자체가 아니고 3개 지자체가 했던 그 사례도 이제 성공적인 그 사례로 보통 이제 칭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충청 방문의 해. 네, 대충청 방문회입니다. 대충청 방문회. 그렇군요. 우리 안효종 대표도 떠오르는 것 좀 있으세요? 이게 무슨 지역 방문의 해인데 참 잘 됐다더라, 혹은 잘 되고 있다든가? 뭐 최근에 이제 방문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의 해, 뭐 이렇게 도시관광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울산이 작년에 방문회 해였습니다. 예. 근데 그 한 20여 초 정도 되는 그 동영상, 그러니까 홍보 영상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끌림으로 다가간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올해 이제 우리 대전에 방문했는데 예.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뭐 대전을 가장 짧게 어떤 임팩트 있게 좀 알릴 수 있는 영상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 대표님 짧은 동영상 말씀하셨는데 김 과장님 지금 네.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지역의 이제 주요 거점에 이게 상영을 한다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KTX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대전 방문회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다고 보시는지 일단 담당 부서인 대전시 관광마케팅과의 김영두 과장의 자평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전이라는 곳이 뭐 지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민들께 이렇게 관광으로서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거나 관광으로서 이렇게 좀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도시는 좀 아니라는 것이 좀 보편적인 시각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과학, 뭐 교통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좀 특화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방문회를 이제 21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보고 대전 관광의 좀 새로운 틀을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저희가 금년도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방문회의 어떻게 보면 추진 체계를 좀 정비를 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관 주도의 그런 방문회 추진이 아니라 이제 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문회 추진을 위해서 이제 대전 방문회에 이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 이제 전문가분들, 일반 시민분들, 또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방문회 좀 성공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과 좀 중지를 모아주고 계시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시 단독으로만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 좀 관련된 기관과의 그런 협력적인 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돼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 정부에 있는 기관들 이런 부분들과의 그런 협력 MOU를 체결 같은 그런 협력 네트워크 구성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저번 5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네요.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여행 콘텐츠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은흥정이 거리에 있는 스카이로드와 이제 중앙시장을 활용한 지금 토토즐 페스티벌이 이제 5월 4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외지인분들께서 대전에도 좀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었고 이렇게 볼거리가 있었구나라는 많은 호평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10월 달까지 저희가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운영을 해서 대전의 원도심의 대표적인 즐길거리로 그리고 대표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네. 하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지금 좀 전체 차근차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 시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콘텐츠에 관한 부분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은 잘 되고 있다. 이 정도의 자평이신 것 같은데 뭐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하고요. 일단 우리 안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전을 관광을 준비해 본 도시인가라고 만약에 자문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전 방문회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예. 늘어나면서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안착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관주도의 그 관광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서 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93년 엑스포 이후에 대전 시민들이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들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거에 또 민도 좀 동참할 의사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대전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이 방문회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시작은 됐는데 과연 이렇게 와닿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방문회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열기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외지인 손님 맞이에 무언가가 있구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열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예.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단년도 사업이다. 그러면은 그 대전시가 아주 이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초반부에 많은 역량을 예. 집중했겠죠. 근데 이 기간이 이제 3년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방문회는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도 완전한 상차림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외지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 상차림의 과정도 아직까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김 과장께 여쭤볼 게 3년짜리 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1년은 상차림의 준비 기간이고 중간에 있는 1년은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나머지 1년은 그 여파로 정리를 좀 잘하려고 잡은 건지 좀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정도만 한번 안내를 해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2019년도를 이제 금년도를 이제 대전 방문회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대전의 이제 관광 여건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으로서 많이 인지도가 있거나 뭐 대형 뭐 외지인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있거나 사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19년도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 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대전 여행의 근본적인 틀이라든지 체질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기간이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방문회 기간 이후에라도 대전 여행의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최소 3년 이상의 그런 3년 이상의 추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도 좀 차리고 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좀 대전 여행의 좀 틀을 한번 좀 다시 좀 재정립하는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 1년까지 다 해야 됩니까? 올해 이제 뭐 한 10월 뭐 그 정도까지면은 늦어도 이제 10월 정도까지면은 어느 정도 틀이 다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사업을 좀 가시화시키는 부분, 예.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는 그걸 가시화된 부분을 보다 이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3년을 좀 설정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보면 준비도 잘하고 성과도 내고 이럴 수 있는데 미비점으로 보자면 너무 좀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 아닌가. 네. 또 3년짜리라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살짝 들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관광 쪽에 많이 지원이 못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 방문회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전 여행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뭐 전년도에 비해서는 뭐 관광 예산이라든지 뭐 관광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확충이 있었지만 그런 계기를 올해 한 해만 끝냈을 때는 큰 발전이 없다고 보여지고 예.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좀 그런 의지를 좀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 대표님 말씀 중에 역시 짧았지만 울림이 있던 게 그 울산의 20초짜리 동영상이 굉장히 마음을 잡아 끌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어떤 컨텐츠들이 있던가요? 울산에서는 이제 고래의 도시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고래가 하늘을 나르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거 그다음에 저도 산업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학, 그다음에 우리 이 둔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트, 예술, 그리고 원도심의 이제 뭐 근대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홍보 영상을 좀 만든다면 굉장히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과장님께서 1년이면 짧고 일회성 이벤트로 이 대전 방문의 해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여행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기반 관광에 저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전이 기반이 없구나.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관광을 준비한 도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겠구나. 그리고 또 저러다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3년이라는 기간을 확보를 했고 이 기간 안에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진다면 예. 여기에서 분명히 기존의 관광이 어떤 관주도였다면 민주도의 형태로 분명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금 계획 안에 네. 우리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계획되어 있나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자체가 예. 사실 관은 사실 개입을 사실 최소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을 이제 열어드리는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논의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민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제 민관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민관의 그런 거버넌스적인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 자체가 조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예, 예.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3년짜리가 흔했었습니까? 어땠었습니까, 교수님? 그 전에 보통 이 방문회는 단년으로 했고요. 그러게요. 저희 기획에도 그 전에 그 한국 방문회 우리나라 전체로 그렇죠. 예, 예. 국가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뭐 2개년, 3개년 한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대전이 이 방문회를 3년으로 이 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방문회를 준비할 때 통상 준비 기간 1년, 그리고 실행 기간 1년, 그리고 나머지 끝난 다음에 1년은 평가 기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전 방문회가 사전에 준비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있은 상태에서 3년을 했다고 하면은 그 성과는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참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런 준비, 대전에 그 사전 있어야 되는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선포가 되고 이 방문의 기간 동안에 사업을 준비해가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외비인을 초청을 했는데 다소간에 좀 준비가 덜 된 부분들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렇게 이 빨리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조금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1년짜리가 익숙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3년 준비 기간 나중에 정리 기간이 있다지만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3년 내내 다 중박 이상 대박이 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네네. 혹시나 이제 야심차게 짠 계획이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1000만 관광객을 3년 동안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각 해마다 예를 들면 330만 명 이상이 오셔야 되고 올해만 해도 보니까 5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모으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과가 너무 저조할 경우는 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국내 여행객 실태조사 결과가 이제 매년 한 그 다음 연도 한 6월경에 이제 보통 발표가 되는데요. 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한 매년 한 330만 명 정도 그 내외로 이렇게 좀 여행객이 좀 오신다. 아, 이렇게 평균적으로도? 좀,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정한 목표는 어쨌든 3년간 이렇게 준비해서 그 2022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전 여행에 천만 시대를 열어보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비전이자 이제 목표인 부분이고요. 아, 그 이후부터 연간 1,000만 명?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뭐 3년 동안 뭐 300만 명씩 해가지고 네. 뭐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대전이 또 특히 이제 좀 그 문광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에서 좀 유의미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예. 그러니까 방문 횟수 그러니까 방문 자수는 뭐 전국 대비해서 그렇게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방문 횟수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뭐 대구보다도 사실 높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 번 찾는다는- 여러 번 방문을 하신 재방문율이 높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전이 그만큼 한 번 방문을 했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방문하셨을 때는 만족도가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을 다시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통계도 좀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안혜중 대표님이나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좀 방문하신 분들의 그런 만족도를 좀 높여서 좀 재방문을 유도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좀 유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행이란 것은 가서 먹을 것 있고 볼 것 있고 즐길 거리가 있을 때, 뭐 다른 표현으로는 콘텐츠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오시는 건데 우리 대전만에 정말로 집중해야 될 특화된 차별화된 콘텐츠 어떤 것들 있을까요, 현재는? 아무래도 대전은 이제 대전에서 제대로 만드는 과학 투어, 사이언스 투어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자, 근데 지금 이제 조건문이 이 있어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관광을 준비해 본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방문회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광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동안의 과학관광을 통해서 뭐 수입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도시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좀 높이는 관과민이 함께 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실 계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계기가 그런 것들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역시 사이언스 투어 그리고 둔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목원과 연계되어 있는 그 뭐 미술관, 예술의 전당 굉장히 많은 집적되어 있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전국에서도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트 투어 그리고 원도심의 근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투어 이런 것들 또 특히 어디나 이제 힐링 하는데 대전이 갖고 있는 뭐 바다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아주 웅장한 또 이런 규모가 있는 뭐 산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잔잔함이 있는 도시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륙의 호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호수는 역시 대청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청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 주변의 둘레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러니까 내수 즉 대전 시민들이 만족한다면 예. 대전에 갔더니 뭐 둘레산도 있고 대청호도 있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예. 굉장히 좋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높고 크고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잔잔한 자산들을 대전시가 대전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즐기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 충분한 자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안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대전 지역에도 잘 꿰기만 하면 그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네, 보배가 보배가 되는데 꿰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제 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 대표님도 지금 시민대책위원회 안에 예, 들어와 참여를 계시죠?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대전 스토리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대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시기 관광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긴 예. 하지만 대전에 새벽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 힐링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뭐 오픈을 하면 바로바로 마감을 합니다. 언제 대전에 오셨을 때 이번에 대전을 성공을 하면 안 방문해 대표님이 주시면 꽤 그 기여를 하신 거고요. 잘 안 되면 안 대표님이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광학에서 볼 때는 어떠한 요소들이 잘 결합해야 이게 잘 될까요? 그 대전은 도시 관광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끝내는 그 현재 있는 시설과 자원을 아까도 뭐 엮는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어떻게 엮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네. 그것이 이 방문회의 이 관광 상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전시가 발표한 이 방문회 컨셉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컨셉을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라를 어떤 칼라를 입힐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는 무지개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색. 아, 좋죠. 다양합니다. 근데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돌아갔을 때 예. 과연 대전 하면은 어떤 색을 기억할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이 무지개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한정된 기간에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 대전 관광에 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그 컨셉을 명확하게 잡는 게 어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오신 김에 우리 네. 양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만의 특화된 색깔 네. 어떤 것으로 좀 더 특화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대전 하면은 아까도 우리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과학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 토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방문의 기간 동안에 강화시키는 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예. 거고요. 그동안에 대전 관광을 위해서 필요했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주목을 받지 않아서 키워내지 못했던 자원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이끌어내는 거. 그것들이 방문의 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가 힐링이라는 요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들어보니 우리 국민들한테는 둘레산 대청호 같은 예쁜 자연도 있고 한편으로 또 하나 우리의 지적 재산인 과학이라는 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엮으면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스토리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들으셨죠,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대전 방문의 3개년 계획의 이제 가장 큰 골자는 이제 저희는 비전은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도시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전국의 그런 도시 관광의 선도 도시가 되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상의 비전이고 그 하위에 이제 저희가 3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대전 여행의 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장밋빛으로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다양하게 만든 너무 거 무지개로 아니냐. 여러 개가 된건 아니냐. 예, 그래서 좀 4가지 컨셉을 좀 잡았던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 부분하고 이제 과학, 힐링, 재미 이렇게 해서 좀 잡았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전에 그나마 좀 타 시도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유산을 가지고 저희가 좀 컨셉을 좀 만들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이제 한바스모관하고 그 일대 이제 문화예술지구에 있는 그런 문화 또 이제 서구 아트링 페스티벌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과학 부분 이제 정부 출연원과의 그런 부분과 이제 과학관, 카이스트, 천문대 또 이제 지질박물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 또 이제 힐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청호도 말씀 주셨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휴양지를 이제 다녀가셨던 장태산 같은 곳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컨셉을 잡아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방문회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딱 3글자입니다. 상설화입니다. 상설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3년간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전 관광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설화된 부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엮어서 만드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개시는 되지는 않고 네. 있는데요. 지금 관련된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숙박시설과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네. 확충 계획도 있으시죠? 네, 지금 사실 리베라 호텔이 약간 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유성 쪽에 아무래도 좀 호텔이 좀 폐업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예. 지역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새 트렌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우리 외국을 나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공유 숙박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구와 더불어서 좀 원도심의 유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저희 신세계 이제 사이언스 컴플렉스에도 뭐 대형 호텔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한다면은 사실 대전에서 여행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숙박입니다. 예. 그 부분을 진짜 좀 많이 좀 해소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계획이 추진이 되면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평 삼아서 대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방문의 해를 재미있게 나는 대전 좀 방문해 이렇게 느끼는데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성심당 같은 경우는 뭐 대전 빵문회 뭐 이런 식의 이 민간들의 영역에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참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도 좀 시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전 방문회는 대전시청의 관광 마케팅과가 하는 거 아니야? 대전 마케팅공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특정 부서에 한정된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 시청 공무원 전체와 우리 구청 공무원들 또 단체 기관 시민들까지 이 대전 방문회 이 좋은 기회를 함께 살리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전 방문회는 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설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숫자로 1000만 명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방문회 사업들이 그 당연 연도의 목표들은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그 상품들을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민관 합동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네. 아무래도 방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 주도로만 했을 때 그런 한계도 분명히 저희 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민분들이나 이제 민간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동참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다면은 방문회가 보다 좀 풍성하게 그리고 대전 관광에 어떻게 보면 큰 변화에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붐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변화하는 시각과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